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울산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한 분씩 만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 할 일을 놓고 들어볼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중구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당선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고생하셨고요. 재선 성공 축하드립니다. 좀 쉬어야 될 텐데 쉴 틈이 없죠? 네. 예. 자, 재선을 만들어주신 지역민들이 최고인데 67,601표. 울산에서 최고 득표를 하게 해주신 주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먼저 하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67,000분이 네. 제 이름 밑에다가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참 한 분 한 분에 저도 투표를 해보니까 도장 하나 찍는 게 그게 참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던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마음 또 귀한 정성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67,000분의 그 성원을 꼭 보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정확하게는 67,601표입니다. 최고 득표에 울산에서 의미 있습니다. 원스타하고 투스타는 이제 많이 다른 거죠. 네. 예. 화요일에 서울에서 있은 108분 당선자 모임에 다녀오셨죠? 예. 이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뭐 다들 긴장되고 또 처음 이제 뭐 상견례 시기다 보니까 서로 조금 뭐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또 당의 미래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기도 하고 예. 뭐 아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예. 2시간 동안 나이 어린 초선들이 셀카 찍고 말을 많이 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 앞으로 박성민 의원께서 말이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군기반장을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원래 초선 때는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목소리도 내야 되고 21대보다는 이번에 22대가 의원총회를 했는데 뭐 자유롭게 나가서 토론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이 많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저렇게 하는 게 당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겠다. 뭐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혹시 한 마디 하셨습니까? 그냥 있다 오셨습니까? 저는 주로 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제 이번 선거 까보니까 말이죠. 국민의힘 108명 당선, 108번리가 생길 만큼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에 나온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참 놀랐습니다. 저도 출구조사를 보고 또 개표 방송을 보고 참 걱정도 많이 했고 또 근데 며칠 지나 보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마 좀 선거 전략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전략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출신이고 또 뭐 이렇게 어쩌면은 비에리터로서 이렇게 국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3년 지내면서 사실은 우리 그 서민들의 삶이 또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상인들의 삶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당연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민생에 그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건가,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주 타켓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창한 정책들만 이렇게 늘어놓고 하니까 실제적인 체감이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집값도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주 뭐 민심이 지금 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이 스킨십이 부족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생 말씀하시는데 구청장 하실 때부터 곱창 골목 돌아다니면서 밤에 막 장사하는 분들 만나고 말이죠. 쓰레기통 뭐 다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하신 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이번에 이제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념 가지고 싸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요. 지금 이제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는 정책도 이야기를 해야죠. 또 국가의 뭐 올바른 방향도 제시를 하고 비전도 제시를 해야 되지만은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민생이나 서민들에게 좀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런 정책들이 부족했다. 맞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울산 전체 6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건졌으니까 그래서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텃밭에서 2석을 잃었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한가한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이 정말 어쩌면은 우리 보수 우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선점을 하고 있었는데 차츰 이제 또 좀 이렇게 많은 이제 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좀 더 다른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울경 전체로 봤을 때는 부산의 성적표나 또 경남의 성적표를 봤을 때는 그나마 또 우리 울산은 아직은 좀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동구 북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당에서 뺏겼고 그런 입장으로 보면 이제는 또 중구가 또 그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좀 더 긴장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일 전에 이제 길을 가다가 프래카드를 보니까 지역구에 붙인 현수막에 심기일전 하겠습니다. 심기일전 뭐냐면 이제껏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지겠다 그런 말인데 그건 이제 용산이 할 말이지 박성민은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심기일전까지나. 그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직접 써서 현수막 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은요 시장구청장하고 달라서 300명 국회의원 특히 정당 간에 이렇게 어떤 팀플레이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 혼자서 뭐 아무리 잘하고 혼자서 아무리 뭐 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의 우리 당의 성적표가 떨어지면은 그건 뭐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당과 함께 우리 정부 여당과 함께 심기일전해서 더 힘껏 뛰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 시민들께 그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스스로 뭐 비엘리트 의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심기일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너무 낮추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판단이 조금 헷갈릴 때는 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자 선전했다고 위로를 받지요. 근데요 이번에 이제 이 선거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2대 국회에서 울산의 박성민 의원, 김기현 의원 두 분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겠다. 박 의원 대통령과 친한 건 다 천하가 아는 사실이고 이제 재선 의원이 됐단 말이지요.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회는 다선 위주로 주로 운영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초선 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뭐 재선이 사실은 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 되면은 주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18개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주로 맡고 할 텐데 그래서 저도 뭐 울산과 관련된 주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간사를 하든 또 역할을 해야 될 테고 또 그동안 사실은 제가 선거 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이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 울산의 그 3대 주력 산업들이 이제 확장성이 조금 주춤하고 있고 또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도시의 흐름이나 이런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는 새롭게 좀 도시를 꾸며야 되는 이런 시기가 이제 한 4, 50년 만에 다시 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미래 먹거리도 이제 좀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보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초선 때 워낙에 여러 가지 보직도 많이 맡았고 역할을 많이 맡았다 보니 네. 또 너무 사실은 친윤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완급 조정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가운데서 네. 좀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앞장 세우고 예. 좀 울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제가 꼭 하고 예. 그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총대를 매야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제 중진들이 말이죠. 그런 역할을 수도권에 있는 그 젊은 두 의원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미루는 감이 있던데 좀 총대를 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대 멜 때는 맵니다. 멜 때는 매고요. 예, 제가 뭐 총대 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런 뭐 책임 회피를 할 성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에게 6대 4가 됐든 친하니까 7대 3이 됐든 8대 2가 됐든 쓴소리도 조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네. 그게 필요하죠. 예.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실망하시는 것 같아서 예. 어차피 뭐 100석 미만이나 150석 이상이 안 될 바에는 100석에서 150석 사이는 똑같습니다. 네. 오히려 130, 140보다는 네. 108석이 오히려 더 우리 긴장하고 원팀으로 갈 수 있는데 더 오히려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에 또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우리 좀 이렇게 팀워크를 좀 다질 수 있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렸고 예. 이제 조금 스탠스를 조금 다르게 해서 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만 판단이 조금 헷갈릴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당내 경선부터 좀 치열했잖아요. 같은 당의 우군이었던 두 분이 뭐 경쟁자가 되니까 물불 안 가리고 왼수처럼 물고 뜯고 하던데 이제 아무리 통이 큰 박성민 의원이라 하더라도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경선 때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왜 긴장을 했냐면은 네. 제가 자신이 없어서 긴장한 건 절대 아니고 3자 경선이라는 거는 네.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제 1차에서 과반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은 이제 한 명은 탈락하고 두 명이서 결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등, 3등이 또 합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대1 구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뭔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다음에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결선을 가면은 2대1 구도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긴장도 되고 했습니다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중앙시장 앞에서 밤 10시가 넘었는데 혼자서 수행원 없이 막 절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긴장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여러 번 선거를 하면서 저는 뭐 매번 그렇게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왔고 4년에 한 번 하는 이 선거 제도가 우리 선출직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그 길에 서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밤늦게 비 오는 날 있어 보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스스로 자신도 돌아봐지고 또 앞으로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든 모든 걸 내려놓죠.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든 특히 이번 선거 때는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많은 각오도 새롭게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 일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정치는 이제 좀 그런 정치보다는 이제는 좀 더 새롭게 진짜 어려운 분들, 진짜 외로운 분들, 진짜 이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진정성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구에서 지지를 했던 분들, 하지 않은 구민들도 내 지역 구민이고 경쟁자 두 분도 같은 당원이지 않습니까? 화합해야 되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합해야죠. 또 자주 연락도 드리고
또 이제 그 본선 때는 네. 또 같이 나와서 선거도 하기도 하고 그랬나요? 예, 했습니다. 네. 했고 네. 또 당내 경선은 누구라도 나와서 그런 경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보고 또 그런 경쟁을 통해서 또 타당과의 어떤 오히려 본선이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섭섭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네. 예, 정말 대인이네요. 통통통 민원의 날 하더니 정말 통이 크신 분입니다. 제발 이제 복수혈전은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통통통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통 방식으로 통통통 민원의 날. 이 통통통이 뭐예요? 소통. 소통. 예, 그건 알겠고요. 형통. 만사형통? 네. 만사형통.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통이. 예. 어쨌든, 그래서 통통.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론, 누구라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자, 어떤 공약들 하셨던가요?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우선 울산 공항 때문에 우리 중구는 고도 제한 관련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구를 두르고 있는 태화강, 동천강, 척과천. 거기에 교통이 특히 방구동은 남구로 연결하는 제2명천교, 또 다운동에서 남구로 연결한 다운교 이런 다리를 좀 제대로 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정책적인 차원에서 트램이라든지 도시융합 특구, 스마트 도시 이런 거를 했고 또 그다음에 실제 민생에 필요한 그런 공약으로는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돌봤을 때 손자 돌봄 수당을 매월 한 20-30만 원씩 꼭 지급을 하겠다. 그거 좋네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초등학생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밥 먹기도 좀 싫어할 분들은 엄마들도 또 챙긴다고 바쁘고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점심처럼 아침을 무상급식으로 단체급식을 하면은 잘 먹기도 할 테고 또 엄마 또 손도 들 테고 해서 초등학생들의 아침 무상급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등학생과 75세 이상 노인들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 제도 이런 거를 해당돼요. 그러네. 아직 얘기하셨어요. 아직 아니네. 그러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이제 시장님과도 의논하고 해서 실시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이야, 촘촘하네요. 혹시 이번 선거에서요, 경쟁 상대 후보나 다른 후보들 공약 중에서 조금 괜찮네 싶은 게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상대 후보가 울산페이에 관한 공약을 했었는데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특히 이제 중앙정부 지원권이나 그런 걸 조금 더 늘려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지역 화폐에 관한 이런 걸 조금 더 고민해 볼 차입니다. 그 성안동에 짓겠다던 쇼핑몰 얘기인데요. 혁신도시에. 말처럼 됐으면 이거 벌써 됐을 건데, 그 박성민 당선자한테도 의원 때, 이번에 이거 진짜입니다, 이번에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껏 이러고 있단 말이죠. 확실한 추진을 약속해서, 뭐 양치기 소년된 사람이 여럿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약간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됐죠. 저도요, 방송에 이번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땅을 산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아시다시피 신세계 측에서 산 거 아닙니까? 민간 기업이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 정부 자금이나 지자체 자금이 10원도 안 들어가는 민간 기업인데 민간에서 투자를 할 때는 우선은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곧 하려고 하다가 또 대전에 무슨 백화점이 하나 또 들어서면서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또 이런 어떤 쇼핑이나 이런 구매가 온라인으로 이제 대폭도 넘어가면서 사실은 백화점 산업이 물건 판매 시설들이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예. 다른 백화점도 예. 그렇다 보니까 물건 판매 시설 플러스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가미를 해서 예. 이제 문화나 어드벤처 뭐 이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기 하남에 가면은 스타필드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성이 안 나오고 해서 이분들이 사실 철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국정감사 때 예. 소환을 했죠. 대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 네. 예? 이건 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타산이 안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당신들이 여기에 뭐라고 백화점이나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투자하거나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예. 이런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철수 못한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고 예. 조금 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쇼핑몰로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축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 조감도는 나왔고 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설계가 되고 네.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제가 종용을 할 참입니다. 예. 그 백화점들이 뭐 일본도 그렇고 다 쪼그라드는 형편에서 네. 우리가 약속대로 하시오 지금 밀어붙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는 보지만 또 우리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정말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양반이 할 짓은 아니지만 그룹 총서를 국회 청문회에 불러서 좀 따지면서 좀 합의를 봤으면 안 될까? 이건 네, 비겁한 짓인지. 그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자, 울산공항 고도 제한 푸는 문제, 이건 뭐 원희룡 전 장관께서 국토부 장관 때 약속했으니까 이건 뭐 안 될 일이 없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 모니터도 하고 있고 해서 아마 2028년까지는 완화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이것도 금방 되는 건 아니군요. 예. 시간이 필요하군요. 예. 그게 되면 아마 중구의 한 40% 이상은 청수를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예. 22대 때 꼭 됐으면 좋겠고요. 예. 자, 이제 그 구청장 하실 때 야시장 만들고 성남동에 큐빅 광장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많은 그런 무대도 만들고 하셨는데 구도심 더 살리고 재민도시 만들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 밝혀주세요. 도시에는 사람이 찾아와야 됩니다. 당연히요. 그 도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펀 앤 이지가 요즘 도시의 트렌드인데 네. 다행히 그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뭐 꿀잼 도시, 꿀잼 뭐 울산 이런 걸 하시던데 네. 사실은 그 울산이 산업 수도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비즈니스만 해왔습니다만은 울산에도 사람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도시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가미해야 된다. 특히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지만 아주 역사가 깊은 도시라서 스토리들을 찾으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역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도 뭐 과거 300년 이상 된 그런 마두이 줄다리기도 있고 또 고대 성들이 아주 오래된 수천 년 된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이런 성들이 뭐 6개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를 조금 개발하고 가미를 해서 하면은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아주 좀 흥미로운 그런 도시가 되리라고 보고 또 뭐 도서관이라든지 또 문학관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만들고 넣으면은 또 옛날에 우리 저 추억들이 있는 우리 젊음의 거리라든지 또 원도심의 추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국가 우리 정원 그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아무튼 우리 중구는 좀 더 문화예술 관광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말도 만들어내셨고 꿈도 많고 생각도 많고 울산 큰애기 울산 큰애기도 만드시고 그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구청장 할 때가 나는 제일 좋았어. 예산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말이죠. 인사권도 있고요. 근데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입법 이런 건 있지만. 예. 구청장 할 때는 정말 신나게 일했죠. 예. 재미있게 밤늦게도 예. 정말 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뭐 금방금방 변화시키고 네. 참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고 네. 국회는 아시다시피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일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정말 그야말로 프로들의 세계라서 예. 자기 밥값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는.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네. 정말 그것도 뭐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금방금방 퇴출되고 합니다. 그야말로 프로들의 세계라서 예. 나름대로 또 흥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나가는 방송 아니라고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팍 뱉으시는데 자 이제 투스타 되셨으니까 말이죠. 이번에 22대 가서는 좀 마음껏 일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련당 공사할 때 지붕에 올라와서 기와장 나르다가 몸살나고 예 그런 신바람을 가지고 네. 일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울산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정리하시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중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 또 바람, 희망, 또 애환, 이런 것 저희들이 잘 수렴했고, 또 잘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 뜻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정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울산이나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그런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셔야 시장이나 또 구청장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제대로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이해와 좀 사랑을 좀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아무튼 이제 뭐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 만큼 또 재선 의원이 된 만큼 좀 더 멀리 보고 우리 울산 미래를 보고 또 우리 중구의 미래를 보고 또 벽돌 한 장 낳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울산 최고 득표율로 힘은 드렸어요. 이제 보답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중구의 박성민 당선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21대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회의원 당선자 JCN 초청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